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지적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지지적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실무의 한 영역으로서의 실무 설계가 만약 상담의 과정처럼 진행되다면 그 결과는 그게 성공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재무금융 전문가가 재무 설계를 할 때 고객의 논의 중심에 놓는 것은 고객이 자신의 개인적 정보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때 비시지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기술이 유용하게 작용한다. 많은 상담 시와 심시 치료사들이 치료적 개입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도 바로 이것이다. 재무금융 전문가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직무를 다하고 고객의 생활에 긍정적인 재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지시적 커뮤니케이션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고객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재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금융 전문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 그 대신 고객의 재무 설계의 중심에 세우는 방법을 미시지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한다. 반면에 지시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재무금융 전문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컨대 재무금융 전문가가 재무 설계에 관한 문제나 사항 등의 고객에게 해석, 리프레이밍 설명해주고 조언, 제안, 촉구, 직권, 죄후 통첩 등을 하는 것은 말합니다. 재무 설계 과정에서 재무금융 전문가가 고객에게 묻는 질문들은 신뢰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얻고 앞으로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객과 재무금융 전문가 간의 관계가 형성되면 제가 재무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무 설계 과정은 재무금융 전문가가 고객에 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그에 적합한 재무 설계 대안을 도출하고 신행 전략 제안서를 작성할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재무 설계 과정의 각 단계는 고객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를 비교로 합니다. 다음에 재무 설계의 방향 제시입니다. 재무금융 전문가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측면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무 설계를 할 때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성과는 개개인의 심리적 복지 중심보다 광범위한 것입니다. 재무금융 전문가가 최종적인 임무는 고객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돈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설계의 기본이자 핵심은 고객의 재무적 복지 증진을 위해 재무 안정성을 상승시키고 최적화된 의사 과정의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재무 설계의 이러한 기능은 고객 자신의 재무 목표로 달성시키고 그것과 삶의 행복과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잠재적 고객들은 자신의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스스로 해결하고 겨우는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재무금융 전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이 고객들은 재무 문제에 봉착하거나 또는 관심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청할까? 이 문제는 대한 해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 하지만 가족 친구들은 재무 의사 과정과 관련하여 조언이나 지침을 제대로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적 이슈와 관련된 의문이나 문제 관심 등에 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재무금융 전문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체의 아래쪽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고객에게 전문적인 조언과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이 심사숙고하는 단계에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도록 도와주는데 사용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해석은 처음으로 원용한 것은 정신분석학자들이었습니다. 해석에 관한 전통적 정의는 개인 내 무의식적 또는 잠재의식적 사고와의 관련성을 포함했습니다. 심리치료사들은 해석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깊이 잠재되어 있는 개인 내 신념을 표면으로 노출시키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 설계에서의 해석은 이보다 더 넓은 의미로 고객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재무상에 관하여 의문이나 관심 또는 두려움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해석은 고객의 재무 상태와 생활 환경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지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재무금융 전문가는 고객의 걱정을 해석하기 위하여 먼저 고객과의 장시간 상담 후에 고객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단계로서 고객이 왜 걱정하는지 그 이유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해석은 고객에게 쓸데없는 걱정보다는 생산적인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리프레이밍 살펴보겠습니다. 리프레이밍은 재무 설계 과정에서 지시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리프레이밍이란 고객으로 하여금 관점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위의 물컵의 비유에서처럼 고객으로 하여금 부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으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리프레이밍은 재무 설계에서 종종 필요한 전략입니다. 스트레스,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감 등의 느낌의 고객은 장기적인 재무 설계 의사 과정을 확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타내는 고객 경우 시급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생산적
적인 재무 설계에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의 주제에만 초점 맞추면 재무 설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채무금융 전문가는 고객의 부정적인 태도 또는 전문가의 제안 시행을 주저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리프레밍 기술을 배우고 사용합니다. 재무금융 전문가가 고객의 시각을 리프레밍하는 방법을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재무금융 전문가는 정치적 상황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혹여 리프레밍 기술이 고객의 행동을 바꾸는데 실패하고 할지라도 램핑의 고객과의 대화를 계속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행동 변화에 씨앗 심어주는 데 유용한 도구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의사 결정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정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해석과 리필링도 지식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도구이지만 설명은 재무 금융 전문기가 고객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데에 있어 설명 가장 적절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소머스 블래니건과 소머스 블래니건은 어떤 사물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술적 서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보듯이 고객의 재무금융 전문에게는 재무 설계 과정의 각 단계를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설계에서는 주로 채무설계 비용, 채무설계 단계 스케줄, 고객 채무설계의 기도 효과 등을 포함한 재무설계 과정 전반 관한 질문을 많이 하지만 각종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적지 않습니다. 대개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하지만 어떤 고객들이 예컨대 무주어, 장치수편 등의 차이점 질문한듯이 종시보험 등 유나 보험의 차이점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재무금융 전문가는 재무설계 전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과 대해 고객들이 나름대로 추측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도록 두지 말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무설계의 시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행 단계에서는 고객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실제 실무할 것입니다. 고객이 재무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재무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설명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재무금융 전문가에 원하는 것은 재무 설계 과정, 금융상품 기대성과 등에 관해 명확 설명 듣는 것입니다. 재무금융 전문가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금융서비스 시장 조절 결과 설명해 줌과 동시에 고객 유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설명은 잘하는 능력, 유대감 형성에 필요한 사회자본이 됩니다. 재무설계 과정에서 고객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은지 혹은 다른지 설명하는 것 이에게 안도감 주고 고객 행동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고객이 받는 상속액을 관리할 수 있는 재무금융 전문가 능력 강조하기보다는 전문가 훨씬 더 큰 규모 지금 성공적으로 관리해봤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고객께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조언하겠습니다. 조언은 지시적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가장 전문가 중심적인 기술입니다. 조언의 가장 단순한 형식은 특정 상황에서 고객에게 무엇을 하라고 정해주는 것입니다. 고객은 재무금융 전문가를 만났을 때 자신의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재무금융 전문가의 관점에 볼 때 이것은 부정적 면과 긍정적 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재무금융 전문가는 재무설계의 시행과 문제 해결 초점을 맞추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재무설계 과정을 시작하자마자 문제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단계로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유혹 빠지고 싶습니다. 고객이 어떤 이슈를 제시하자마자 재무금융 전문가 조언을 해줄 경우 고객 그 조언을 잘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무금융 전문가가 조언에 대해 고객이 과소평가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조언을 듣기 전에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무금융 전문 너무 바른 조언을 고객에게 과소평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잠재 고객이 생명보험회사 지점을 방문했다고 정해보자. 그 고객 손산 소녀를 위한 근육 자금 미러 관한 상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던 보험 설계사의 의사 등 받이에 기대면서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서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저는 변조보험에 가입하라고 조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조언 타당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성부들어 반내 파인 단순한 조언으로 해적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어떤 조언하기 이전에 고객 과거 보았거나 시도해본 다른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위에 의해서는 보험 설계사는 너무 빨리 고객에게 조언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른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기술을 사용했다면 그 고객 과거의 번역 보험의 예상보다 수익이 적어서 실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객이 이러한 과거 경험으로 인해 보험 설계야 주전에 가입하는 것의 거리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가 의견도 반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조언은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재무금융 전문가가 고객의 문제와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다른 전략과 아이디어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정단 점을 충분히 비우고 검토한 후에 조언을 했다면 그 조언은 재무금융 전문가의
직접적인 기술이나 제목으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안하겠습니다. 제안과 조언이라는 용어 종종 상호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머서 블레이네과 소머서 블레이네거은 상담 전문가를 위한 임상면첩이라는 저서에게 이들 두 개의 용른 개념이라는 설명하였습니다. 즉, 조언은 고객에게 어떤 방침이나 방법 지시하는 것이 반면 제안을 고객이 스스로 주도해 어떤 하나의 행동 방침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금융 전문가들 조언하는 것은 편하게 느낀 경향이 있습니다. 조언은 제안보다 쉽게 가능히 하며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반면 제안은 더 부드럽게 더 지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무금융 전문가들은 조언이나 제안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가 재무금융 전문가의 교육 훈련이나 실무 경험의 배경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상담사, 심리치료사들도 직접적 조언은 더 사용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지시적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형태인 제안은 채무 설계뿐 아니라 채무 상담, 채무 치료 등에서도 널리 사용하지만 단점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고객의 환동시키기 쉽다는 점입니다. 고객은 재무금융 전문가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흥미나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적의 재무 설계에 대한 제시받고 싶었습니다. 최적의 재무 설계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제안보다는 조언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재무금융 전문가는 제안 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건은 살펴보겠습니다. 지시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다른 유형 충고란 고객에게 이각 주의할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방법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재무 설계 과정에서 역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인 이해했을 때 그것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어떤 행동 취하도록 제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재무금융 전문가가 제안해 거래방법이나 전략을 시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충고가 필요하다가 제안 내용을 지시하지 않는 것은 재무금융 전문가와 고객이 직면하게 되는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지시적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인 충고는 고객이 긍정적인 의가 직면했을 때 비로소 요구되는데 충고는 간명하고 직접적인 조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충고의 교수는
긴박하고 긴급한 여러 이슈들, 예를 들면 이흔 별건, 자연, 도난, 파산, 압류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에 직권하겠습니다. 고객들은 종종 재무금융 전문가와 관계 채무 설계 과정 또는 시장 상황과 관련되는 의사과정 등에 관한 부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미래 채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무금융 전문가가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고객에 직권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권 기술을 활용하면서 하나는 고객이 재무금융 전문가의 직권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두 번은 직업은 거부할 수도 있고 세 번은 고객이 자신의 잘못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결과 중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경우에는 고객과 재무금융 전문가 간의 관계 완전 하나 고객의 재무금융 전문가의 능력에 대해 재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처럼 직업의 기술 고객과 재무금융 전문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최후 통첩입니다. 최후 통첩은 재무금융 전문가는 고객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는 단계에서 시효하는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후 통첩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고객과 재무금융 전문가와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을 지닌 것이라며 최후 통첩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흔도 상황을 만들어 커뮤니케이션 완전히 종료시키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후 통첩은 고객의 행동 이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재무 설계 과정을 방해할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에는 요약입니다. 상례적으로 더 지식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해석, 리프레이밍과 제안입니다. 설명과 조언은 재무 설계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식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축구, 직권, 죄로 통첩은 모두 고객이 어떤 의사과정이나 행동을 하도록 재촉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